시차 적응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또 이렇게 먹으러 나갔네요. 신주쿠를 처음에 신주쿠 근처로 숙소를 정하기를 잘했다 생각이 들었던 게 이렇게 새벽 3시, 4시에도 라멘을 먹을 수 있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라멘 낙이라고 상당히 유명한 집인데요. 샌프란시스코에도 분점이 있을 정도로 그런 유명한 라멘집이 본점이 여기 신주쿠 골든가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앞에 자판기에서 주문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작은 가게고 한 8명? 6명에서 8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가게여서 기다리는 줄이 길었지만 정말 진한 멸치 육수에 기다릴만 했었는데요. 저는 이날 호스텔에서 그날 도착해서 또 저처럼 시차로 고생하고 있던 그 뉴욕에서 왔다는 남자애랑 같이 왔었는데 와서 일본 남자애를 또 줄 서 있으면서 만나서 이렇게 3명이서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각자가 시킨 게 달라서 차이점도 구경을 하면서요. 이 뉴욕에서 온 남자애가 저의 아들뻘이더라고요. 25살인데 자기가 고기를 안 먹는다고 저한테 고기를 먹겠냐고 그래서 차슈 내가 먹을게 하고는 이제 받아서 맛있게 먹었네요. 그리고 제 오른쪽에 앉아있던 일본 남자애 같은 경우는 24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애는 자기의 그 취미가 코스튬 플레이라고 코스튬 플레이한 사진들을 막 보여주는데 정말 아이들이 제 아들 친구 중에서도 코스튬 플레이 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먹었었네요. 라멘 낙이 멸치 육수 정말 진하게 우려낸 멸치 육수로 맛있었는데 너무 짰습니다. 제 입맛엔 너무 짜서 다 먹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오늘은 이제 숙소를 옮기는 날이라서 이렇게 신주쿠의 마지막 신주쿠 교엔 정원에 나왔습니다. 이 정원은 제가 안내소에 갔더니 안내소에 가서 이 정원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언어의 정원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고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내소에 가서 언어의 정원을 보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안내소 직원분께서 지도를 딱 주시면서 이렇게요. 표시를 해주셨는데 그 남학생은 이쪽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걸어갔고 선생님은 다른 문에서부터 이렇게 걸어가서 그 정자에서 만났어 라고 그들의 이동 경로를 지도에 표시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 나 같은 사람들이 참 많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네요. 신주쿠 교엔 정원은 입장료가 500엔,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인데요. 이런데 도쿄 사람들은 어떻게 이 입장료를 다 내고 공원을 사용할까라고 봤더니 도쿄에 1년 동안 도내에 있는 7개인가 9개의 정원을 무제한으로 갈 수 있는 패스가 4,000엔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나도 사놓고 1년 내내 갈 수 있겠다. 그렇지. 사는 현지인들에게는 그런 특별한 혜택이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신주쿠 교엔 정원 정말 제가 메이지 신궁 정원하고는 또 다르게 메이지 신궁 정원은 정말 웅장한 맛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신주쿠 교엔 정원은 아기자기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비 오는 날 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살짝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정말 더웠어요. 더워가지고 막 지금 머리고 뭐고 땀에 쩔고 있습니다. 여기가 모자의 숲이라고 저 나무가 올라오는 저런 것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엄마 나무에 저렇게 작은 아이들 나무가 자라고 있는 저 나무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자라나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던 이런 모자의 숲을 지나서 계속 걸어가 봅니다. 이날 새벽에 같이 라면을 먹으러 갔던 그 남자애 같은 경우는 일본을 3개월을 예정을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휴가를 낼 수가 있냐고 했더니 자기 재택근무한다고. 그래서 컴퓨터의 프로그래머라서 전 세계 어디서든 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번에 일본에서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살짝 자고 중간중간 주말에는 이제 일본 여행하려고 그렇게 일본을 3개월 예정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벌써 쉐어하우스에 월세 방을 구해서 그 방 들어가기 전까지 잠깐 호스텔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 진짜 IT 업계 종사자들, 프로그래머들의 그 직업이 젊은 아이들의 그 정말 노마드죠. 노마드로 일하기가 정말 좋은 직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이 뒤에 한국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아직 자기가 재택근무를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상사들이 얼굴 보고 회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무실 출근해야 돼서 아직 한국 프로그래머들은 그렇게 해외에서 일하면서 여행하면서 그렇게 노마드 생활을 못하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국도 곧 그런 날 오지 않을까요? 도쿄가 의외로 정말 빌딩 숲의 도시일 것 같은데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신주쿠 교엔이라든지 메이지 신궁이라든지 뭐 황궁 정원이라든지 사실 제가 가봤던 많은 정원 중에서 제일 별로인 정원이 황궁 동쪽 정원이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황궁 동쪽 정원은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 정원으로서는 사실 신주쿠 교엔이나 메이지 신궁 정말 좋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시다면 황궁 동쪽 정원은 생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신주쿠 교엔 정원은 언어의 정원 애니메이션을 보시고 가시면 한층 더 그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저는 언어의 정원 OST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정원을 들으면서 그렇게 산책을 하고 정자에 앉아서 즐기고 그러는 게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도 그 정자에서 이스라엘에서 온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여행을 왔더라고요. 저 보이시죠? 저 여행을 하다 보면 앉아서 한 번씩 한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요. 이날, 이 장소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랬었습니다. 이상하게 유대인들과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부부도 남자는 이혼을 한 사람이었고 여자분은 사별을 한 그렇게 다시 만나서 재혼한 지 10년 된 커플이었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정말 두 번째 재혼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가 예수님의 인도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서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서 참 좋았었는데요. 무엇보다 그 남자분께서 저에게 너에게는 네 안에 기쁨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참 좋았었습니다. 영어로 기쁨이 joy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행복은 해피죠. 이 해피와 해피니스와 joy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행복이라는 거는 그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 사람이 행복한 거잖아요. 하지만 기쁨이라는 거는 행복할 수 있는, 기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 내면 깊숙한 데서 나오는 기쁨. 그거를 joy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이 joy는
상황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조이여서 기독교인들은 그 조이가 그 사람들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제가 저의 옛날 결혼 생활을 얘기하면서 전 남편이 그렇게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참 행복하게 잘 살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의 행복은 해피니스의 행복이 아닌 조이, 기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말도 안 되게 나는 평안하고 기쁜, 저는 그게 기독교인들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참 외국 분들은 잘 아세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터키에서 만났던 덴마크 남자도 저한테 너에게 있는 그 조이가 참 부럽다. 자기는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이가 참 부럽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분도 저를 보시면서 같은 얘기를 해주셔서 그거를 알아봐 주는 게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알아봐 주는 게 고마우면서 살짝 드는 바람은 당신들도 이런 조이를 가지고 살 수 있길 바란다 라는 거였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좋은 추억을 남겼던 신주고 교인이었네요. 그 정자는 진짜 그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하고 거기 앉아서 얘기하는 동안 너무나도 많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가고,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기가 이 애니메이션 때문에 유명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온다 라고 설명을 해줬었네요. 그러고는 또 그 근처에 유명한 가츠규동을 먹으러 갔습니다. 예. 가츠동 아니면 규동을 드시는데 이 집은 가츠규동 섞어놓은 거를 먹을 수 있는 집이었어서요. 근데 이 첫 입이 맛은 있었는데 또 너무 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와서 느낀 게 왜 이렇게 음식이 짜지? 일본은 굉장히 장수국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짜게 먹는데 어떻게 장수국가가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짠 음식들을 만나서 화들짝 놀라게 되기도 하는 그런 먹방 여행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혼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어떤 식당을 가시든 혼밥에 친절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니혼바시 근처에 있는 이 호스텔로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기가 8인승 여성 전용의 도미토리였는데요. 구경을 시켜드리면 여기는 약간 형식이 재밌었어요. 예,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완전히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고요. 여기는 여성 전용 샤워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성 전용 해서 샤워실에 안에 샴푸, 린스, 컨디셔너 이런 거 다 돼 있고요. 참 깔끔하니 괜찮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여기가 이렇게 8인승 도미토리에 베드 하나 해도 하룻밤에 8만원, 9만원 하거든요. 옛날 블로그들 보면은 하룻밤에 5만원 했다라고 하는데 점점 도쿄도 물가가 올라가는지 저는 하룻밤에 8만원씩 그렇게 묵었는데요. 제가 이곳은 시탄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밑에 바가 있는데 신주쿠 쪽에서 머물렀던 언플러그도 하룻밤에 8만원, 9만원 했거든요. 근데 거기하고는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서 이렇게 호스텔만 옮겨도, 같은 도시에서 호스텔만 옮겨도 또 다른 분위기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호스텔 스테이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쿄 호스텔들은 진짜 사람들이 많이 밥을 안 해먹는 컨셉이구나가 딱 눈에 보이는 게 주방이 정말 작아요. 주방에서 어떤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일본은 다 나가서 사 먹으니까 호스텔도 주방이 별로 그렇게 잘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여기는 바에
DJ가 와가지고 그렇게 이벤트에 이제 DJ가 와서 공연이 있다라고 하길래 저도 한번 내려가 봤었는데요. 정말 이 바도 굉장히 분위기가 있고, 예, 이 시탄도 정말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한잔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내려가서 일본 전통적인 그런 술을 권해달라고 해서 이게 복숭아 주였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 잔 받았습니다. 이거를 한 잔 들고 앉아서 음악을 듣는데 DJ가 선곡하는 음악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날 이 DJ 세 분이 번갈아 가면서 음악을 듣는 거였는데 저 여자분 DJ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분의 선택해 주시는 음악도 마음에 들었지만 그분의 그런 의상이라든지 뭐 스타일링이라든지 그 풍기는 분위기라든지 다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사실 이 시작할 때 어떤 이 아줌마가 애 둘을 데리고 들어오길래 저는 애들이 바에를 오네 했는데 봤더니 이 DJ 분의 아이들인 겁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디제잉 하는 동안 아이들은 옆에서 이제 아이패드 들고 놀고 있었는데요. 저것도 괜찮다.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디제잉을 손에서 놓지 않은 그 엄마의 모습이 참 좋아 보였고, 그런 거를 허용하는 이 일본 사람들의 삶을 포용하는 이 포용력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 들으면서 한잔하면서 좋은 음악과 맛있는 한 잔이면 뭐 혼자 있어도, 그리고 일단 분위기 너무 좋은 바잖아요. 일본도 정말 혼자 여행하기에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었어요. 제가 홀딱 반해서 계속 쳐다보면서. 그러고는 그 시탄 근처에 야끼토리가 먹고 싶어서 그냥 야끼토리가 닭 먹으러 갔는데 대부분 이렇게 서서 먹죠. 예, 서서 먹는 데가 많은데 여기도 저는 그냥 이 껍질에 제가 닭똥집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닭똥집이랑 그다음에 닭고기하고 파, 그다음에 껍질 이렇게 3개를 시켰는데 여기도 꼭 맛있는 걸 시켜야 된다고 해서 진저에일을 시켰습니다. 진저에일을 시켰는데 이렇게 맥주나 하이볼처럼 이런 잔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술 마시는 것처럼 분위기를 내봤네요. 너무 맛있었어요. 예. 저 정말 밤에 안 먹는 사람인데 그냥 도쿄 와서는, 일본 와서는 에라 모르겠다. 진짜 살 엄청 쪄서 갈 것 같습니다. 뭐 먹방 여행 온 거니까요. 쪄야죠. 언젠간 빼겠죠. 언제 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 진짜 맛있었습니다.